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3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특광시군 기본에 오게 된 거죠. 자, 보시면 이제 큰 틀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도시계획은 예외였죠. 이건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지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10곳밖에 없는 거였고요. 자,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이니까 원칙은 163곳 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곧 보실 내용으로 조그만 곳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실제로는 101곳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본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국회 도서관에 도시군 기본계획 500쪽, 800쪽 책자가 163권이 쌓여야 되지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101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죠. 전국 모든 특광시군에 세워야 되지만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세상에 우리나라 어느 시, 어느 군이라도 도로 없는 군 없잖아요. 수도 파이프 없는 곳 없죠. 학교 없는 곳 없습니다. 도관농자 그거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전국 163곳 각각에 다 당연히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시, 군마다 1년에 1000건, 5000건, 그동안 누적 건수 뭐 몇만 건 해서 다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시나 군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원칙은 다 세워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22쪽에 3절 기본계획 굵은 1번 정의는 이제 아까 보셨던 거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거기 셋째 줄 별표에 15 플러스는 15회 시험은 추가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 17회, 19회, 20회에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20년짜리 큰 그림 500쪽, 800쪽짜리 책이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는 지침으로 작용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한 글자로 얘기하면 꿈입니다. 꿈이니까 꿈 어떻게 꾸었다고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재산권에 직접 영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올해 그른에 소송 걸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기본계획이니까 위에 있는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4번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거의 대부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관련 조문을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고 더 세부적인 항목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500쪽, 800쪽짜리 책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다. 사람 사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계획입니다. 해석하시죠. 그 다음에 굵은 2번 수립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는 거죠. 2-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연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2-2번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 시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을 고려해서 다음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군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 2번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시군으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수립하지 않는다. 첫 번째요. 지도를 보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있으면 무조건 수립해야 되고요. 광역시 주변에 있어도 광역시가 크게 개발돼서 움직여 나가니까 그 주변도 휘둘리면 안 되니까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바닷가 마을 10만 이하, 저 농촌 마을 10만 이하, 저 산골 마을 10만 이하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시골 마을 10만 이하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저 산삼 캐는 아저씨 다니는 곳이 그게 큰 일인 곳이요. 그 산삼 캐는 아저씨를 뭐라 불러요? 10만이라고 부르잖아. 저 아저씨 누구요? 10만이야. 10만이야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AB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라고 하는 곳은 뭐 이것이 없으면 세워야 되는데 A, B, C 전체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모두 이미 포함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B에 대한 내용이 다 발표가 됐는데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나왔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예외인 사항입니다. 예외인데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갖고는 문제를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그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번 인접한 곳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의 셋째 줄 청주시 청원군 기본계획 한 권으로 나왔습니다. 전주시 완주시 기본계획 한 권으로 나왔습니다. 청주 청원 아주 밀접한 생활권이죠. 전라북도의 전주 완주 밀접한 생활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계획도 같이 한 권으로 세우자.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A 플러스 B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했습니다. 굵은 3번요. 수립 확정 수립 승인 절차가 있는데 우선 굵은 3번에 표가 세 줄인데 그 세 줄 중에 첫째 줄과 둘째 줄을 보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계획을 세워서 지가 직접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있다고요. 근데 시군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31개 시군마다 다 따로따로 가면은 완전 경기도는 어떤 통일성도 없는 콩가루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계획을 세우면 윗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직접 확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 일에 개입할 일은 없죠. 국토부 장관 승인 없습니다. 3-1번 수립. 그러면 이제 절차, 그 표의 셋째 줄 절차요. 그러니까 얘도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거였죠. 얘도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절차 비슷할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계속 절차를 다 끝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확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구수는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계획 세워서 도지사에게 올리면 도지사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해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3-1번 수립. 동그라미 1-1번.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경제 사회문화 토지용 환경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사항 중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사 측량에 동그라미 1-2번 지도자 시장구수는 위키조사 내용에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지적성 평가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재취약성 분석이란 재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그냥 재취약성 분석은 재취약성 분석 그대로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개발 땅인지 보전 땅인지 그걸 따져보는 게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 거죠. 예측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죠. 기초사는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3번. 그런데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생략할 수도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내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5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냐고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점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2번.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특광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3-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확정, 수립이나 확정이나 같은 말이고요.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생략합니다. 3-3번. 여기까지는 시장군수가 했죠.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합니다. 4번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여기에 토지적성 평가와 그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은 거기에 추가되는 세부 사항이고 5년이면 생략할 수 있다. 그거는 더 세부 사항이었죠. 3-4번 정비 5년마다 검토한다.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5년마다 검토한다는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요. 동그라미 2번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아까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지침에 있는 거고 20년짜리 큰 그림이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아래 보시면 검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들은 행정계획은 다 5년마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침 기준에 대해서 3년마다 검토하는 건축법의 세부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매년 검토하는 게 있고, 투기잡자라고 해서 주택법 투기관리지구 지정 여부를 매년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표의 첫째 줄, 그러니까 두 번째 칸으로 다섯 줄이면 둘째 줄에 있는 계획 검토는 5년마다 한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이제 제2절 도시군 계획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보셨던 거였고요. 쪽수 때문에 잘못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26조 제4절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먼저 기본 내용 다시 보고 가시면 굵은 1번 1-1번 정의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음을 말한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었죠. 다시 한번 쓰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계획,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상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은 다른 비슷한 거 있다고 이름 아무튼 다른 거는 다른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상은 요거라고요.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1-10번 성격.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결정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땅이 농림지역, 그러면 연탄공장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다 도로 만든다. 그러면 내 땅, 돈 받고 뺏기는 거죠. 관청에서 내 땅을 돈 주고 강제로 뺏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재산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슨 그런 계획이 어딨어. 소송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거고 절차를 다 제대로 밟기만 했으면 국민이 이길 가능성은 적지만 아무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는 강당에서 세미나 한 30분 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갑시다. 끝. 공청회였죠. 근데 여기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재산권에 영향 받는 사람들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라면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지형도면은 지금 여기서는 일단 그 내용만 잡아두시고 뒤에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 보시면 공청회가 있습니다. 표 두 칸이 있는데 오른쪽 먼저 보시면 공람 6글자 주민의견 청취를 2글자 공람이라고 합니다. 공법의 대부분 다 공람 거쳐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왼쪽 칸이요. 공청회. 우리 시험에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도시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도시군 기본계획 공청회, 농지법 농지용계획은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넷째 줄은 개발법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한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니까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 공람 거치고 보너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거 포함해서 공청회 딱 4번밖에 없습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두 가지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의견 청취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3번 입안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굵은 2번 이 절차는 공청회면 핵심이 됐으니까 이건 지우고 보도록 하시죠.
굵은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가기 전에 누가 위반하고 누가 결정하냐 그 사람들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누가 계획을 세우냐 그리고 누가 결정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형 용용용 입지 기계정 중에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내겠다.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누가 준비를 해야 돼요. 특광시군이 준비를 해야 되죠. 특광시군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 불편한 분들은 없으신지. 자,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야죠. 경기도에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울 거고요. 도지사가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낫겠죠. 결정형. 결정은 아까 처음에 보셨습니다.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와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 계획 세웠으면 국토부 장관 자기가 결정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곳에 단지를 지정해서 거기를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하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지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아무튼 여차저차 다 해서 그러니까 구청장은 지금 거리가 아닌 거죠. 위반도 아니고 결정도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구는 독자적인 생활 단위가 아니라고요. 됐고,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양과 1번 위반권자, 특광시군에다가 윗사람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광시군뿐만 아니라 윗사람도 할 수 있다. 위에서 내려 읽으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위반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표의 첫째 줄, 특광시군이 위반하는 게 원칙. 표의 둘째 줄, 예외 빼고요. 셋째 줄,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도 있고 넷째 줄,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위반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특광시군 위반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2-1, 2-2, 2-3 생략하고요. 1-2, 국토부 장관, 수산부 장관이 위반할 수도 있다. 국토부 장관은 다음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두 번째 점 생략하고요. 작은 1, 2,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작은 2번.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그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다. 작은 3번 생략하고요. 1-3번.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경우에 위반할 수 있다. 작은 1번. 둘 이상의 시군, 즉 셋째 줄 끝에 있는 경기도 10개 시군 통과하는 도로 등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나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도지사가 위반한다는 거죠. 작은 2번 생략합니다. 양과 2번 결정권자. 2-1번 시댁이 원칙이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단 대도시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다. 2-2번 시장군수 깔끔하게 하자고요. 지지, 지지. 저희 강의실은 여기가 너무 깨끗한데요. 아무튼 어디 흙 만지고 지지를 깔끔하게 하자는 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도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나머지들도 다 지구단위계획 다 결정할 수 있고요. 도시군관리계획 다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용용용 입지 기계정을 다 결정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한 번 정도 읽으시면 되겠고요. 2-3번 국토부 장관이나 수산부 장관, 국가가 결정한다 5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결정한다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작은 1번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아까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장관 계획 세웠으니까 그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야죠. 당연합니다. 요 5가지 중에 첫 번째, 지가 위반한 건 지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 3, 4는 용도구역 3가지인데요.
그러니까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 3번 시가화 조정구역은 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만. 끝에 괄호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에서 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건 수산부 장관이 하겠죠. 우럭 키우자는 우럭구역은 우럭장관이 하는 겁니다. 용도구역은 네 가지가 있는데 공적 필요가 더 크고 공적 제한이 더 강하니까 용도구역은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5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아무튼 뭐 날짜는 관계없고요.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 내용들은 또 역시 당연한 얘기죠. 용도구역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되시고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이해가 나으시겠죠. 시댁이 결정한다. 깔끔한 거는 시장수도. 그다음에 국가는 5가지는 국가가 결정한다.까지를 잡도록 하시죠.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3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요. 앞에 비교되는 그러니까 이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계획과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보시면 먼저 우리 동네 도로에 대해서 관청에서 앞장서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불편하지 않게 도로 계획을 잘 세워줘야 되겠죠.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 동네 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주민세 냈죠.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동안에는 민원,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항이었지만 이게 이제 정식 제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 달라고 도로 계획을 세워 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건 말건 그건 관청 마음이고요.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거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안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정하려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청에서 쓰는 도면이 다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500분의 1 지도, 1000분의 1 지도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띠띠띠 2배 확대해서 딱 맞으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측량 오차가 있어서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도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보실 때 A4용지 1장, 2장 나오는 것의 대부분 내용이 다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뭐 그래서 A시 무슨 동, A동,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내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다음에 그 지도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아이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로가 나와야 99번지 땅 주인 할아버지 내 땅 이만큼 도로 묶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자세한 지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도를 지형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세한 지도까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다.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다른 계획과 차이점이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차이점이고 이 자리가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문장형 3-1번 주민 등의 위반 제한. 동그라미 1번 이해관계인을 포함해서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1번 기본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3번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 어찌고저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다.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주세요. 또 이해관계인이 제안할 수 있다. 개발업자들이요. 용인 견전철 만들어줄게 도장 찍어달라고. 그다음에 천안 논산 민작 고속도로 만들어줄게 도장 찍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기반시설. 도로 만들어지면 편해지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그거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그냥 2배 정도만 써두시죠. 지구 단위 계획이 없으면 3층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 얹어지면 6층까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층을 지을 수 있는 곳에 20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게 된다고요. 크게 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뭐 일자리 뭐 어려우니까 그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업, 유통 물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정한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으짜짜짜 제한할 수 있다고요. 제한을 하려면 으짜짜짜 몸을 한번 풀고 뭐 하시고요? 기지개를 켜고 펴고 그다음에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지개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번 도시군관리계 제한이 들어왔으면 관청에서 계획 세웁니다. 안 됩니다. 대답을 해줘야죠. 도시군관리계 위반 제한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는 제한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안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45일 플러스 30일 안에는 대답을 해줘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위반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행정계획 위반 결정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셋째 줄 괄호요. 당연합니다. 가족계획은 가족계획들이 학급계획은 학급에서 행정계획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익되니까 당신들도 좀 이 돈 좀 내세요.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제한에 따른 넷째 줄 괄호요.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X. 다섯째 줄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반 결정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 기지개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고 개발사업 하게 해주세요. 정비사업 하게 해주세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쪽 법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표에 그 위반 제한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뭐 비교되는 사항이요. 다른 법들을 보신 다음에 보시면 낫겠습니다. 3-2번 기초조사 해야 된다. 계획 세우는데 2년, 3년, 5억, 8억 걸리는 게 여기에서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위반권자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위반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하며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초조사에 기초조사 항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환경성 검토,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다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적성이요, 농업적성이요, 보전적성이요. 손을 들겠죠. 그럼 그것에 맞춰서 개발인지 보전인지를 정하자는 거죠.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들도 다 따져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하자. 동그라미 3번 단 대통령으로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미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미하다는 건 아주 뻔한 사항 아니면 가벼운 사항 등을 얘기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4-1번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모두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음 쪽 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4-2번에 환경성 검토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4-3번에 토지적성 평가만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4번에 그러니까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 뭐 세부적인 사항들이야 크게 초점이 아니죠. 계속 가겠습니다. 3-3번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은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 의견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공람 절차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쪽 그 내용 갖고는 시험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음 쪽에 관련 조문 잠깐 보도록 하시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어느 동네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장이 계획을 세우는데 전철역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얘기하고 가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관련 조문에요. 작은 글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광시효는 법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해당 특광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주리상 일간신문과 해당 특광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안에 가닥이 잡힌 거죠. 그래서 A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신문에 광고를 내고요. 이제 그 광고를 보고 관심 있는 분들 가셔서 서류를 볼 수가 있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유규정에서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 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광시군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열람하는 옆에 라면 박스 하얗게 포장 가운데 구멍 뽕 의견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뭘 써놓으시라고요? 의견서요. 만들려면 6차로는 만들어야지. 또 아니면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도로 만들지 말고 저 앞에 주차장 만들면 우리들 다 걸어다니게 등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죠. 4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위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타당한 거는 반영해야죠. 애써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당신 의견은 반영했습니다. 못 얻었습니다. 다 알려주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라면 박스 절차를 주민의견 청취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민의견 청취 6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글자가 귀찮다고요. 그래서 그냥 요 글자와 요 글자를 빼서 이 전체 절차를 2글자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공람 절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뒤로는 그러니까 이 뒤로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공람이 한 50번 나오는데 이 뒤로는 다 공람 2글자라고 표현하지 주민의견 청취 6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앞쪽 가시죠. 32쪽에 3-3번 주민의견 청취 보시던 중입니다. 동그라미 2번까지 보셨고 동그라미 3번 단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으로자 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민원실에다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생략하고요. 3-4번 의회의견 청취, 의회의견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만 들으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줄여서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결정 절차로 가게 되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부 장관, 수산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관청 내 문서 처리 30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 특례사항 갖고 나온 적이 없고요. 생략하죠. 3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6번 이제 심의를 거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특례 단 시도지사 시장구수가 지구단위계획이 단지에 대한 도면, 단지에 대한 건축도면입니다. 를 건축하려면 결정하려면 건축법,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도면은 건축법에도 걸려 있으니까 건축법 전문가위원회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쪽 국토계획법에도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면 한쪽은 통과되고 한쪽은 부결되고 일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합동회의를 하라고요.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생략.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전부 일부에 대해서 협의 시빈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 운동장 체육시설 사이의 변경, 또 BC, CD 사이의 변경, EF 사이의 변경, D 그다음에 HIJ 사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 심의도 그러니까 기밀 때 생략할 수 있고 경미한 변경 때 생략할 수 있다. 앞에 그러니까 도시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이 없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기초조사의 한 항목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생략되는 거였지 기초조사가 생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기초조사 덩어리 전체가 주민의견 청취 덩어리가 의회의견 청취 덩어리가 협의심의 덩어리 전체가 생략될 수 있다고요. 언제요? 그 표의 뜻이 하나 둘 생략할 수 있죠. 경미에다가 기밀 때 생략할 수 있다고요. 하나 둘 생략되기도 한다. 3-7번 결정했으면 고시해야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해당 시도 시군 공보에 도시군관리계획 중 어느 하나라는 취지, 위치, 면적, 규모 등을 고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열람은 생략하고요. 다음 쪽 가서 보시면 점점 생략을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지금 여기까지 결정 발표를 한 거죠. A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 땅 어디까지 먹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도가 나와야 되죠. 지도가 나와야 이 땅, 여기 99번 할아버지 땅가 여기까지 도로고 정해졌습니다. 도로 만들 땅이니까 그 땅에다는 건축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라고요? 지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형도면 발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이후에 지형도면을 내야 됩니다. 4-1번 동그라미 1번 지형도면이란 지적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표시된 지형도 이 하얀색 지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빨간색 선을 그러니까 자세히 밝힌 도면을 말한다. 이게 지형도면입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 지형도면이고요. 4-10번 지형도면 작성과 승인, 고시, 열람으로 이어지는데 거기는 큰 초점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에 주된 초점은 그러니까 다음 쪽 뭐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빼도록 해도 되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동그라미 3번이 초점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요 과정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당겨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 고시까지가 됐습니다.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람이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다음에 소규모 시장과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고요. 지형도면 고시 당연히 여기에 도로 낸다 발표한 사람이 지형도면도 발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대도시시장,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동그라미 3번은 쉽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에 포함되죠.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관보공부에 이를 고시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는 자가 지형도면도 고시하고 지형도면이 나와야 효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 아까 보셨던 내용이죠. 근데 그 위에 있는 내용이 좀 귀찮은 내용입니다. 36조 셋째 줄에 있는 점형.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했으면 자기가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게으름뱅이 도지사가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자기가 지형도면 만드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누구한테 시키고요. 시장군수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시장군수가 그 도면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고요.
도지사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것 받아서 승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게으름뱅이 도지사 때문에 일이 복잡해진 게 있습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이나 군수는 시장 군수 스스로 결정하는 지구단위 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하고 그건 지가 발표하면 되니까 그건 얘기거리도 안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바친다고요. 그러면 이 경우 지형도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이 시장군수가 받쳐 올린 지형도면과 해당 조치가 결정했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대조해서 사고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한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 3번이 나왔는데 관청 내 문서처리 아까 30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30일로 2번이 나왔던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가 있죠. 동그라미 5번, 6번 생략하고요. 지형도면까지 나와서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4-3번에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써보시죠.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이전에 무슨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10층 건물에 9층까지 지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5층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발표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 9층까지 지었는데 위에 있는 4층, 4개층을 철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죠. 관청에서 그 동네가 어떤 상황인지 다 조사를 해서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시가호주정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사업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가호주정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공사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고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미 착수한 사람이니까 관계없이 계속하는 건데 시가호주정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은 나중에 이제 용도구역을 보겠습니다만 규제가 센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청에서 궁금하다고요. 어디까지 가고 있는데요.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3월 안에 진행 상황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고 계속하는 거죠. 다음 쪽 제일 위에 표를 보시면 관련 규정이 개발법, 정비법에도 있습니다. 표 4칸이죠. 첫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한다. 두 번째 칸, 국토계획법, 시가호주정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세 번째, 네 번째 칸,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날짜를 좀 다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번. 아까 검토는 5년이라고 그랬죠. 모든 검토가 아니라 행정계획 검토는 5년이죠. 검토하지 않으면 말고 행정계획 검토하면 5년입니다. 4-4번. 도시군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상 3가지 계획에 대한 전체 요약 한 표가 처음 시작에 있었고 또 마무리에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요. 광역도시계획은 특별히 필요해서 정한 광역계획권에다가 세우는 거죠. 전국 모든 특광시군에 도시군 기본계획 세우는 게 원칙, 세우지 않는 경우 2가지가 있었습니다. 10만 이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도시군관리계획 전국 모든 특광시군에 세우는 거죠. 이 2가지 계획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비구속적 계획. 그래서 수립대 공청회이고 승인 후 30일 동안에서 정한 기간 잠깐 동안만 보여주고 실효 규정이 없죠. 얘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입안 때 주민의견 청취였고 결정 후 언제라도 가서 볼 수 있고 지형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칸에 차이가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검토한다가 있고요. 다음에 38쪽에 마지막 이 지형도면에 대한 이제 세부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도가 나와야, 물론 이건 이제 처음 도로 결정이 아니고 도로 결정이 이렇게 아래까지 있었는데 변경 결정하는 거죠. 요 아랫부분은 도로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폐지 결정, 일부 폐지 결정, 즉 전체에 대한 변경 결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지형도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보셨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양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 용역용 입지 기계정은 이제 계속 보시게 되니까 문제가 없고, 지금 여기서 보셨던 게 입안과 결정이 있었죠. 뭐 입안과 결정, 사람 외우는 건 우리 시험의 초점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결정, 시대기 원칙,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아무튼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절차요. 입안 제안,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거쳐서 발표를 하지만 자세한 지도가 따로 나와야 된다.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된다까지 해서 큰 흐름들을 잡아두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뒷내용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